여기까지. 자, 국내 의약품 생산량까지 다루면서 자료 해석을 했는데요. 자, 이게 일단 요 문제 조건 첫 번째에 나오는 것에 대한 답안인데요. 자, 이런 거 설명할 때 조금 이제 선생님이 약간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학교 측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이 실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답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시 답안은 그냥 예인 답이지 이렇게 쓰면 무조건 합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딱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이 답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일단 문제점 첫 번째, 문제 조건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물론 연도는 나왔어요. 연도는 나왔는데 지금 거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국내 총생산이나 이런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다음, 지금 답안을 보면은 지금 분명히 이 제시문과의 자료에서 진위계수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위계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다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이 답안은 부족한 답안입니다. 자, 이 답안은 부족한 답안이고, 그러면은 더 잘 쓰기 위해서 이 부족한 답안은 채운 답안은 어떤 답안인가? 자, 학교 측에서 학생 우수 답안을 3개 발표했다고 했죠. 그 학생 우수 답안 3개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 보면은 거기 지금 대학 측 발표 학생 우수 답안 나오죠. 자,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란 한 나라의 총소득을 뜻한다. 소득이 많으면 그 나라의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소득이 적으면 경제는 침체될 것이다. 일종의 도입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도입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 나에 기반해서 도표 특징 파악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 세 번째 문장부터 도표 특징이에요. 1997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어근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경제가 침체되었다. 그러나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진위계수는 0.238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지는 않았다. 즉 국민들이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 낮았던 것이다. 자, 지금 보면 구체적인 수치도 다루고 있고 진위계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최근 2005년에 국내 총생산은 어건으로 자, 지금 다 읽지 않아도 돼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2배가량 성장했다. 높은 성장률이다. 그러자 진위계수도 0.310으로 올랐다.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줄에 1997년에서부터 이 심해진 것이다까지가 도표 특징 파악 부분이었습니다. 나에 기반해서. 자, 그리고 그것에서 의미를 도출해야 되죠. 자, 자료 특징 파악하고 의미 도출. 자, 답안 단계 이렇게 형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징 파악했으니까는 그것에 기반해서 이 의미를 뽑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학생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잘 살아야 그 사회는 안정된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 사회적인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무조건 성장만 하는 것이 경제 문제의 답이 아니다. 선성장 후 분배가 다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 분배를 할 때다. 자, 여기서 지금 진위계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균등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거기서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 도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퍼펙트하게 잘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학생 수준에서 어쨌든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것을 살린 답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답안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앞에서 봤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답안과 지금 읽어본 학생 우수 답안, 사실 여러분이 볼 때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문제의 출제 의도에 기반해서 봤을 때 이 답안은 부족한 답안이고 여기 나온 학생 우수 답안은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킨 답안인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유형별 답안 작성법 수업을 하면서 각 유형에 적합한 답안 작성의 방법,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답안 보면서 잘 썼네. 나도 이렇게 써야지. 라고만 생각하면은 좀 부족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시문 다에 근거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다에 근거해서 들어가면은 자, 지금 문제 두 번째 조건인 거잖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의약품 생산량과 국내 총생산은 함께 갑니다. 감소하면 같이 감소하고 증가하면 같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자, 그런데 지금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국내 총생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생산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점, 요 지점이죠. 2000년에는 국내 총생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생산량은 감소합니다. 딱 요 해에만 감소합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는 제시문 다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 뭐라고 했나요? 2000년 7월 1일에 의약 분업 제도가 시행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은 딱 2000년에 의약 분업제로 인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문제에서 주어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자, 우리가 상식에 근거해서 사실 이게 딱 정합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상식을 동원해 보면 의약 분업제가 도입되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죠. 자, 지금 제시문 다의 뒷부분에서 항생제 주사제 처방 건수가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의약 분업제가 도입된 주요 취지 중에 하나로서 이런 약물 남용 같은 현상을 억제하는 측면이 명백하게 존재했을 겁니다. 실제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약국에 가서 여러 가지 약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약 분업제가 시행되면서 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만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의약품 소비를 줄이는, 약물 남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 건수는 좀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의약품 생산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자,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결국은 의약분업제가 도입되었던 취지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결국 이런 것은 이 의약분업제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 문제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점 또는 의약분업제도 자체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응하는 어떤 이 의료계나 아니면은 이 제약회사 등의 대응이 이러한